계절과 오행. 계절은 춘, 하, 추동 4계절이 있고요. 그 사이에 창하라고 하는 계절이 들어있어요. 봄은 목의 계절이고요. 여름은 화의 계절이에요. 가을은 금의 계절이고요. 겨울은 수의 계절이에요.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기를 토의 시기로 잡느냐면 이 여름의 세 번째 달, 우리로 치면 장마철이라고 말하는 음력 6월에 해당하는 달을 장하라 그러고 토의 계절이라 그래요. 왜 간이 봄이 되면 힘들어지는가? 온 산천초목 천지만물이 새로운 도약 움직임이 시작되는 소생하는 봄이 되면 소생하는 기운이 목기를 엄청 필요로 해요. 우리 인체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겨울에 잠잠하던 오장육부와 모든 조직세포가 간을 향해서 목기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지금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그 목기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약한 사람은 목의 계절에 힘들어져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열이 잘 생겨요. 엔진 성능이 좋으면 엔진이 덜 뜨거울 텐데, 열을 덜 받을 텐데, 엔진 효율이 낮은 엔진일수록 엔진이 불같이 뜨거워요.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열을 잘 받아요. 열이 잘 생겨요. 열을 처리하는 능력이 낮아요. 그런데 열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몸 안에 열이, 가슴에 열이 자꾸 쌓이는데, 가장 열이 많은 여름철이 오면 안에 있는 열과 밖에 있는 열이 만나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혈압이 낮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심장이 약해서 속에 열이 처리가 안 돼서 여름이 힘든 거예요. 장하도 마찬가지예요.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습 처리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몸이 잘 붓고요. 손발이 부어요. 그런데 습 처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날일구지가 심해요. 비가 오려고 한다든지 날이 흐리면 미리서 알아봐요. 몸이 쑤시고 힘들어져요. 몸이 막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 올라나 보다. 이렇게 기상예보를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 비위가 약한, 특별히 비가 약한 습 체질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습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 습 체질자가 습이 가장 많은 습왕지절인 장마철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도 많이 하고 몸도 붓고, 하여간 비의 기능이 약할 대로 약해져서 기육이 탄력성이 떨어지면 몸이 붓는데요, 입술이 많이 붓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비가 굉장히 나빠졌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폐는 건조한 장부예요. 그래서 폐는 조기를 싫어해요.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에요. 안에 있는 조기가 밖에 있는 조사와 만나면 힘들어지는 게 가을이에요. 폐예요. 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추하시면 되겠어요. 계절 간의 상생상극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이 어느 장부의 병이라는 진단이 서면 이 병이 어느 계절에 가면 좋아지고 어느 계절에 가면 심해지고 어느 계절에 가면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계절에 가면 좋아질 거라는, 나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어느 계절에 이 사람은 죽을 거라는 걸 말해줄 수도 있는 근거가 계절 오행의 상생상극을 알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간은 목의 기운이고 봄의 기운이에요. 오행으로는 목이에요. 그러면 여름이 되면 목생화해서 자기 아들의 장부의 계절이기 때문에 간의 병이 굉장히 좋아져요. 나을 수도 있어요. 만일에 여름에 고쳐지지 않으면 가을로 넘어가면 금극목이 되기 때문에 이 간의 병은 간경화든 간암이든 간의 병은 가을로 넘어가면 더 심해져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낳아준 수의 계절에 가면, 겨울에 가면 그런 대로 지내요.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가면서. 그러다가 자기 계절에 돌아오면 깨끗이 나아버릴 수도 있고요. 나았던 병이 재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책은 재발한다고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책은 낫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을 수도 있고 재발할 수도 있어요. 계절의 오행이 있다. 계절의 오행 안에서도 상생상극이 있다. 만일에 간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죽는다면 어느 계절에 죽겠어요? 금극목의 관계인 가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천간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간은 우리 사주에 더 잘 아시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0개의 천간도 오행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을은 목에 소속이 되고요. 병정은 화에, 무기는 토에, 그래서 무기토예요. 경신은 금에, 임계는 수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이 천간이 넘어가는데요. 오늘이 갑일이면 내일은 을일이 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은 병일, 나흘째 되는 날은 정일이 돼요. 아흘째 되는 날은 임일, 열흘째는 개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갑, 을, 일에 병이 생겼어요. 이게 목의 기운을 가진 천간이기 때문에 갑, 을, 일에 간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도 계절의 오행과 똑같은 위치로 전변이 이루어지고 예후를 짐작할 수 있어요. 병정일은 화의 날짜이기 때문에 간의 병이 호전될 수 있어요. 무기는 토의 계절이기 때문에 목극토 하잖아요. 그때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간의 병이 좀 심해질 날이 있어요. 화의 날이나 토의 날에서 끝나버리지 않으면 병이 끌면 금의 날까지 넘어가는데
금의 날에 넘어가면 간의 병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수의 날인 임계일에 가면 그런 대로 지내요.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러다가 힘을 얻어서 제 날짜인 갑을일에 돌아오면 증상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지금 간병자, 간의 병을 예로만 드렸지만 나머지 5장도 똑같아요. 같은 원리로 환자가 병이 한 열흘 주기로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 지지와 오행.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띠인데요. 이 12지지도 오행에 배속이 돼 있어요. 하루 중에 배속이 돼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나누어서 12개로 되는데요. 여기에 하나씩 배속을 시켰어요. 자시는 언제냐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예요. 그래서 밤 12시를 자정이라 그래요. 오시는 언제냐면 낮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를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낮 12시를 정오라 그래요. 그런데 11시부터 1시 사이가 자시고 그 다음 2시간씩 넘어가는데 새벽 3시부터 해 뜰 무렵인 아침 7시까지가 인시와 묘시예요. 이 인시와 묘시는 목의 시간이에요. 인시와 묘시는 간의 시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 4, 5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4, 5의 시간인데요. 심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 신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금의 시간이에요. 폐의 시간대예요. 그 다음 밤 9시부터 1시까지 새벽 1시까지는 수의 시간이에요. 장부로는 신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지지의 오행을 알면 아참 그 사이사이에 소속이 없는 시계가 4개가 나와요. 시간이 하나는 축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하나는 진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하나는 미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하나는 술시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는 토의 배당이 돼요. 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봄에 주기인 풍사에 의해서 간에 병이 들었어요. 이 풍이 간에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심장에도 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비장이나 폐나 신 어디에든지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일으킨 풍사가 풍의 계절인 봄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풍의 상하기 가장 좋은 장부가 간이기 때문에 간의 병으로 봐요. 그러면 이 간의 병이 인묘시가 되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화의 시간이 되면 많이 좋아져요.
뭐 안 아픈 것처럼 지내요. 그 다음에 금의 시간인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 신시와 유시가 되면 또 증상이 생기거나 심해져요. 수의 시간인 해자 저녁 9시에서 새벽 1시까지는 그런 대로 지내요. 엄마의 시간이니까. 그러다가 인묘시가 돌아오면 낫든지 아니면 다시 재발하든지 이런 진행 과정을 밟아요. 이게 지지오행의 상관관계인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4월 첫 주인가 온양에서 우리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8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저녁 무렵부터 새벽 3시까지인가. 근데 그게 저한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끝날 때 어찌라다 느꼈는데 3, 4일 동안 눈곱이 생기더라고요. 눈에 눈곱이 생겼어요. 어디의 병이에요? 간의 병이에요. 4월은 봄이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피곤해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풍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면 코가 막혀서 찝찝하고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항상 코가 막혀 있고 그런 증상이 하루에 2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정확히 인묘시에 한 번 증상이 나타나고요. 신유시에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별로 뭐 아프면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너무 뚜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참 궁리를 많이 했어요. 피곤한 틈을 타서 어디가 피곤해요? 간이. 눈곱이 끼었잖아요. 간이 피곤하니까 눈곱이 생기더라고요. 3, 4일. 그리고 나서 눈곱은 제가 침을 놨는지 어쩐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건 없었는데 코가 막힌데 특징이 찍찍해요. 그리고 재채기를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 찍찍해져요. 근데 그 시간이 정확히 아침에는 목의 시간인, 간의 시간인, 풍의 시간인 인시와 묘시에서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재채기가 한번 팍 나온 다음에 코가 찍찍하고 코가 막혀요. 멀쩡하다가 그게 정확히 오후 신유의 시간, 특히 유의 시간이 되면 6시 그 무렵 되면 이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오전에 나타나는 증상은 이 병이 간의 병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병이 풍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후 저녁 6시 무렵에 이 증상이 또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간의 병이기 때문에 금극목하는 그 시간대가 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나는 하루 중에도 어떤 시간대가 되면 꼭 아파요. 하루에 2번 아파요. 이걸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언제 제일 심해져요? 한낮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화의 시간이 힘들어지면 뭐예요? 당연히 화급금하는 금의 병이잖아요. 폐의 병은 대개 열을 띠고요. 열성 질환은 양증인데 양증 질환이 가장 힘들어지는 시간이
양의 기운이 가장 센 한낮이라고 지난번 했죠. 그래서 폐의 병은 금의 병인데 한 바퀴 삥 돌아서 하루 중에 금을 극하는 시간이 있어요. 화의 시간대인 낮 11시에서 아침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그 어디쯤에선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폐병이라는 걸 짐작을 못했더라도 환자가 저는 한낮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무조건 화극금하고 금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을 끌어모으는 거죠.